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정원 2인자이자 왕실장으로 불리는 조상준 기조실장의 돌연 사직을 둘러싸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4개월 만에 물러나느냐는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치권 뉴스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본론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에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제부처 장관, 네. 주로 장관들이 제11차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네. 지금 생중계로 80여 분간 예. 난상 토론을 벌이는 것을 공개하겠다 그런 예. 얘기죠. 네. 이 회의는 그동안은 쭉 비공개로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까? 그만큼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좀 어렵습니다. 예, 시중에 자금난도 좀 심각하고 지금 부동산은 뭐 뚝뚝뚝 떨어지고 시세 떨어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해야 되잖아요. 네. 잠깐 멍뚱한데 착륙하게 생겼어요. 금리는 지금 막 오르죠. 예, 시중에 기업들이 흑자도산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그러네요. 유동성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뭐 그렇죠. 지난번에도 50조를 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제일 큰 원인은 곰 2마리가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은 다 빨아먹고 있어요. 곰 한 마리는 한전 올해 한 50조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한 23조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싹 빨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는 돈 없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줄 서니까 은행에서 은행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거기가 한 27조 정도 한 달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한 50조 정도를 끌어당기는 거죠. 거기다 또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사태가 또 벌어졌지 않습니까? 김진태가 뭐 이렇게 사고를 쳤다고. 레고랜드에 강원도에서 보증을 해줬는데 그 회생 절차 발표하겠다. 말이 회생 절차지. 그거 한번 갚아야 되는지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살아요. 근데 신뢰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 보는데 뭐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다들 불안해하는데 김진태가 뒤에서 불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고 뛰어난 거죠. 김진태는 본인은 억울하긴 할 거예요. 무슨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최문순이가 워낙 엉망을 해놨습니다. 레고랜드에 막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영국 기업한테 그 계약도 불평등 계약 잘못하고 앞으로 들어가기 1조 이상 또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또 알펜시아 또 그 평창에 그것도 부실이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그 어디 KH 그룹인가 거기다가 그냥 또 7천억인가 얼마에 그냥 헐값으로 넘겼다고 그것도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최문순하고 문재인 잘못이죠. 문재인 탈원전 해가지고 한전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전도 이제 올해 50조가 적자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한 기업인 한전이 그렇죠. 적자 기업으로. 아니, 전기요금 못 올리게 만들고, 원자력 못 돌리게 하고, 그러니까 한전도 공대나 만들게 하고. 네. 그러니까 한전에서만 저런 부실이 나니까 시중 돈이 글로 싹 빨려 들어가니까 멀쩡한 기업, 멀쩡한 공기업 같은 데도 이제 자금을 조달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럼 춘천에 뭐 자금을 회사채를 상환 연기를 하는데 금리가 13%랍니다. 그러니까 뭐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외환위기 때도 사실은 멀쩡한 회사도 많이 망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동서증권 네. 왜 망했냐면 제가 증권부장 할 텐데요. 자구계획 발표해서 우리는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볼 때는 저 회사 어려운가 보다. 돈 다 내놔 해서 망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좀 챙긴다, 뭐 이런 뜻에서 하는 건데 조금 경제부총리나 총리나 이런 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치고 들어가서 좀 챙겨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 혼자만 저렇게 한다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라든가 총리가 뭐 경제가 아주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총리 그런 사람들을 챙겨야죠. 김대기 비서실장, 경제수석 다 경제의 달인이라는데 아무도 안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
비상경제 이 회의 자체를 공개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네.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져도 좋다.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어닝 쇼크라고 이제 네. 수익이 엄청나게 줄어가 그렇죠. 있고 SK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뭐 수익이 네. 뭐 60%가 줄었다든가. 네, 뭐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 예. 끝없이 진짜 1차적인 원인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고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게 시장이 막혀버린 거죠. 지금 시장이 안 돌아가는 건데 정말 옛날에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에만 귀에 익었거든요. 그렇죠. 예, 기대 이상으로 좋은 실적. 예. 근데 어닝 쇼크 이거는 처음이죠. 그래서 올 겨울이 어느 때보다도 춥고 긴 겨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 가면은 좀 더 현재보다도 더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 전망만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뭐 건설업체랑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뭐 이런 자금들이 이 시장은 신용을 먹고 사는데 신용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가 화폐라는 돈에 왜 돈을 그 많은 가치를 두겠어요? 화폐가 종이 쪽지에 불과하지만 그거를 신용 믿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불신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저는 경제부총리나 이런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이 과거 외환위기 때는 이현재 금감원장이라든지 그때 강봉균, 뭐 진념, 윤증현 위기 때 이런 사람들이 칼잡이 역할을 했어요. 소 도축한 거를 뼈와 살이 바르게 부산물은 내버리고 착착착착 배드 컴퍼니, 굿 컴퍼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 듭니다. 김진태 이사원이 좀 입장도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김진태도 검찰 출신이 뭘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밑에 부지사라도 좀 경제를 아는 사람 갖다 놔야 되는데 어디 기업에서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거시 경제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지금 김진태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지만 사실은 원인 제공은 문재인하고 그 최문순이가 한 거고 지금 뒤치다거리 하는데 불났다 소리 질러가지고 온통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난상 토론을 이렇게 장관들이 주제 발표하고 그 문제를 놓고 대통령하고 벌인다는데 사실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도 한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자칫하다가는 큰 후유증이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윤 대통령은 좀 국민들한테 정부가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만 이 장관들의 개인적인 역량도 나타나겠지만 그 난상 토론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정부가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그렇죠. 악화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난상 토론이라는 게 뭐 국민들이 알면 불안해할 얘기도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에 우리 경제 망할 것 같다. 어느 장관이 만약에 얘기하면은 국민들은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좀 뭐 쇼를 안 하고 있는 대로 보여준다는 건 좋은데 좀 시나리오 없이 뭐 한다고 그렇지 않네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죠. 그동안 뭐 도어 스태핑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알리고 이런 건 좋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민생경제회의 좀 80분간 생중계 한다는 거 평가도 할 만합니다만은 준비가 철저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를 가장 잘하는 총리가 나서서 좀 비상경제대책회의도 주재하고 팔 걷어붙이면서 이렇게 나서야 하는데 전혀 안 나서고 한덕수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뭐 유령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걱정이 되죠.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쇼만 했거든요. 다 각본도 기업에서 온 사람들 요 얘기에 요런 거 묻지 마. 이렇게 다 짜준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쇼였다면은 지금은 좀 난상 토론이라는 취지는 좀 좋은데 그거를 얼마나 국민들한테 좀 지금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외환위기 자칫하면 대자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외환위기 때는 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는 네. 우리 기업 부채가 많고 다 장기채 들어와서 단기로 갚다 보니까 단기채 들어와서 장기로 갚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 기업 부채가 옛날보다는 좀 낮거든요. 그리고 네. 이번에 외국의 우크라이나라든지 중국, 미국 이런 데 영향이지 우리가 또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건 없기 때문에 잘 수습하면 좀 되는데 자칫하면은 경제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하죠. 경제는 쉽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민생경제 비상회의가 국민들한테 네.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상준 네.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26일 날 사의를 표명을 해가지고 지금 사퇴가 된 상태예요. 네. 이제 전 실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제는 사실은 또 국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감 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네. 이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되겠네요. 윤 대통령하고도 특별한 관계고 또 국정원에서는 왕 실장으로 통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좌동은 우상준. 아, 맞아요. 예. 좌측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면은 우측에는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네. 특별히 글로 보낼 때는 그 개혁의 업무를 지고 국정원을 책임지고 좀 바꿔라. 뭐 예. 이런 오다가 있었겠죠. 대통령의 가장 큰 측근이니까. 예.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도 인사 갖고 좀 갈등이 좀 많았다고 그래요. 네. 기조실장이라는 게 인사 예산을 그렇죠.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무래도 또 우회는 김규현 국정원장이 또 있잖아요. 예. 국정원장은 또 외교부 출신이거든요. 예. 예, 조상조는 또 그 검찰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사나 이런 거를 갖고 좀 마찰이 많았느냐 않았느냐 이런 거 싶은데 그 마찰만 갖고 또 설명이 지금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알려지기에는 지난번 1급 20여 명에 대해서는 김기현 원장이 가자마자 네. 직무 정리하고 네. 그래가지고 다 교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급이라는 게 거기서는 제일 핵심적인 보직들을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이상법 이하 인사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서훈 전 국정원장 네, S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직도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서는 그 조 전 실장이 뭔가 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일각에서는 좌파 아니냐. 네. 왜 이렇게 적폐청산에 미적지근하냐. 그런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온 모양이죠. 네. 그래서 꽃보직이라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좋은 파트너, 그 대사관에 가서 이렇게 있는 자리들. 그런 거 그대로 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사불만이 터져 나올 수가 있고, 김기현 원장은 좀 대폭적인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갖고 충분히 또 설명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저 조상준 기조실장이 사표를 대통령실한테 바로 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체로 말하면 자기 사장한테 사표를 안 내고 임원이 회장한테 바로 낸 거예요. 예. 아니 뭐 본인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데 모든 공무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그럼 다 대통령한테 내게요. 누가 봐도 기관장인 국정원장한테 내든 게 그걸 맞죠. 통해서 해야죠. 국정원장은 사표 낸지도 모르고 사표 수리도 된지도 모르고 나중에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윤기현 패싱해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 대통령실하고 직거래. 우회해서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설명도 좀 이해는 안 가요. 대통령이 오늘 도스태핑에서 한마디 했더군요. 일신상의 사유라 공개하기는 그렇다.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유를 수용했다. 그럼 그게 말이 좀 됩니까? 이상하죠. 아니 이런 업무가 과중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그게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사람을 지금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4개월 만에 이런 인사
파문이랄까 대란이 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설명이 예.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네요. 그렇죠. 뭐 인사 갈등 갖고도 충분히 좀 설명이 안 되고 물론 뭐 김규현 국정원장하고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사표도 바로 대통령실에 낸 것 같고 아예 서로 상정을 안 하려고 직접 안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 쉬겠다는데 경로를 할 거 좀 이해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추측컨대 무슨 개인적인 뭐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사적인 예. 뭐 찌라시에는 예. 예. 이른바 찌라시란데 이런 거 하면 또 다 예. 그렇죠. 여러 정보통들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내는 그 정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그렇죠. 비리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무슨 성희롱이니 여자 관계니 또 무슨 비리 돈은이 어쨌느니 또 뭐 음주운전을 했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되게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류의 얘기들이 흘러다닌다는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경로할 정도면 저는 여자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뭐 국정원에 가서 아무런 근거는 없죠. 4개월 만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의 수장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인자입니다. 그렇죠. 이 2인자가 1인자 같은 2인자죠. 사실은 뭐 김기현보다 더 실세라고 그렇죠. 다 알려져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4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그럼요. 밝혀야죠. 그럼요. 문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뭐 정말 무슨 몸에 이상이 있다든가 병이 있어서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그런 설들처럼 비리가 있는데도 그냥 덮어버리고 일신상의 사유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고 있는 대로 다 밝히는 스타일 아닙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게 좀 있는 대로 좀 얘기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도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도 저는 열자 말을 꼭 해야 돼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 그러네요. 대통령이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고 판단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다들 입을 좀 닦고 있는 거 아닌가. 참모들이 꼭 알아야 될 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어느 지도자나 옳은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걸 기분을 좀 맞춰서 좀 분위기 좋을 때 거꾸로운 얘기를 조금 하는 그런 참모가 돼야죠. 당태종 때 정관에 치라고 했는데 그때 위증이라는 신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맨날 듣기 싫어하는 얘기만 한 건 아니고 그 사람도 대부분은 아부했어요. 그렇겠죠. 아주 뭐 폐하 성은이 하에 갔습니다 하면서 물러서지 않을 거는 꼭 당태종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들도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에서 뭐 안기부로 이렇게 쭉 변천해 왔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바탕 폭풍이 늘 불었어요. 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그 뭐 적폐청산 TF인가를 만들어갖고 정외국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메인 서버까지 다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 좌파들이 들어가. 우리 간첩들 통해서 북한으로 다 갔을 겁니다. 우리 중요 정보. 그 간첩들이 다 한 거죠. 따져보면. 그리고 늘 흑역사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문재인 정권 때 그 전 국정원장 3사람인가 4사람이 다 깜빡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저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서훈 국가안보실장 했지만은 그 공무원 월북했다고 조작했잖아요. 오늘 그 사람들은 무슨 또 박지원하고 박지원, 서훈, 정우용, 노영민. 이인영, 노영민 전부 그러니까 서해 피격 사건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 선거가 관련된 문재인 정권의 뭐랄까 그 수뇌부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한 묶음으로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네요. 정말 모질이들이죠, 모질이. 그거를 기자회견하고 그
뭐 단체 행동하듯이 저렇게 나갔다고 됩니까? 그러니까요. 불안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예. 스크럼 짜고 대든다는 건데 예. 그게 진짜 있던 거로 소상히 밝혀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 다 관여한 게 나왔잖아요. 예. 서훈이가 지시한 거로 다 나왔잖아요. 아, 검찰에 가서 박지원-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이도 지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이 몸 만들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감옥 가려면은 몸 만들기에 들어가야지. 아마 운동들 열심히 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렇게 기자회견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저거는 반드시 저는 감옥을 보여야 되고 노영민도 그 개입했잖아요. 예? 어부. 예. 예. 그 사람도 북한으로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럼 책임져야죠. 책임은 안 지고 자부월족이라고 사자성어로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격이라고 네. 검찰에서 조사를 뭐 15시간인가 몇 시간 받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대요. 천하에 그 문재인 때 임명한 장관이나 참모든 천하의 모질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예, 같습니다. 모자란 친구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또 때려 모여가지고 오늘 네. 떼창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오전에 한다는데 저희가 좀 녹화를 빨리 해서 그 얘기가 들어오나 하고 지금 제가 네. 속보를 보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억울하다, 뭐 정치 탄압 중단하라, 뭐 이렇게 뻔한 소리 하겠죠. 예. 아무튼 이 국정원이 또 한바탕 풍파를 겪고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이 진짜 내용이 뭔지 딱 이렇게 가려져 있어갖고 궁금증만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원장을 임명할 때 외교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외교부 차관 출신이죠. 네. 그동안 정치권하고 하도 연관이 돼갖고 늘 국정원이 풍파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진짜 정보만을 총괄하는 대북이라든가 해외 정보, 특히 지금은 그런 그 첩보, 뭐 간첩 이런 것 수준을 넘어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첩보전이 그런 걸 그냥 올인을 하라.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자리 싸움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지금 주고 그런 있습니다. 점이 좀 안타깝죠. 특히 뭐 검찰 출신들, 대통령 측근들이 여러 군 뭐 부처나 곳곳에 지금 많이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진짜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뭐 금감원장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분은 비교적 평이 괜찮아요. 네, 금융시장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업무 파악도 많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역시 특수통 검사하듯이 지금도 그런 상태로 정부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일말의 걱정이 있습니다. 뭐 후임도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을 내정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꼭 검찰 출신을 보내야 합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네. 그래서 자기 측근을 보내가지고 거기 인사와 예산을 장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늘 정치 자금으로 흘러나왔다, 뭐 비자금으로 나왔다, 뭐 특활비로 나왔다 이런 논란들을 계속 빚어왔잖아요. 그렇죠. 검찰도 뭐 그런 걸 딱 끊어버리지 못하나요? 네, 유능한 뭐 인재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검찰에 또 한계는 있죠. 매사를 사물을 선과 악으로 보잖아요. 유죄와 무죄, 선과 악, 도둑놈과 아닌 사람 이거를 보는 이분법적인 사고 그리고 수사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발상 그리고 엘리트 의식 뭐 이런 게 또 검사 출신의 단점인데 좀 여러 출신 인사들이 여러 균형 있는 인사로 서로 좀 화합하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하니까 조금 피로감도 좀 드는 형국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